사회의 1단원, 중단원 3.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차시 학습을 하기 전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주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법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으로 오늘 공부할 배움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배움 주제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부터 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루이 13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우리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죠.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루이 14세라는 왕은 법도 만들고 법을 집행도 했습니다. 귀족들은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며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많은 백성들이 받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밑줄을 그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색깔 있는 펜으로 반드시 그어주세요. 자, 한 사람이나 기관이 그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체는 바로 국회, 정부, 법원입니다. 이 세 단체가 서로가 떨어져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자, 밑줄 긋습니다.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먹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무슨 의미죠?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다양한 장관들, 공무원이 일하죠. 법원은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곳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곳이죠. 이 세 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될까요? 견제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받고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 권한이 있으면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국가 살림할 수 있겠죠. 갑자기 법을 만듭니다. 대통령의 한 달 월급이 1억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법 따라서 대통령은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이번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을 하기 위해선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럼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만들고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줘야지만 대통령은 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럼 판사는 뭐예요? 그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재판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 당연히 잘못된 처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과 판사는 별도의 조직으로 두어서 대통령이라도 처벌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도 처벌할 수 있게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권력이 떨어져서 권력이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대통령이 재판까지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다 재판을 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잘못하면 감옥 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갔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에 갔죠. 잘못한 경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고, 국회의원 역시도 불법 선거 자금,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할 경우 또는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고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자기 주도학습 활동은 바로 삼권 분립의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걸 어디서 찾나요? 인터넷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국정감사, 전에 얘기했죠. 이런 국정감사나 또는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청와대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들, 또는 다음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대통령이 대법관의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국회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처럼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아서 이런 상권 분립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직접 찾아본 후 이 학습터 게시판에 그 내용을 넣어도 괜찮고, 내용을 넣기 힘든 친구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주소 있죠. 주소를 바로 복사해서 이 학습터 온라인 계약 게시판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거나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고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이러한 삼권 분립의 사례를 여러분이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직접 찾아서 올려보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 활동 시작합니다. 뿅.